안녕하세요. 오늘은 3월 20일 월요일입니다. 토요일날 밖에 나가느라고 기사 검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일요일 톡방에서 봤더니 토요일날 드루킹 김동원이가 만기 출소를 했더라고요. 3년 6개월 받았는데 3년은 포털 사이트에서 댓글 조작한 혐의로 3년을 받았었고 6개월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받았는데 이거는 집행유예였어요. 그래서 3년 만기 살다가 출소를 했는데 기사들을 보니까 뭐 간단하게 나왔어요. 그랬는데 사실 뭐 그때 재판했을 때 그렇고 오늘 그 기사 검색을 했을 때도 보면은 3년 댓글 관련 댓글 조작 혐의로 3년 그 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6개월 뭐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여기에 대해서 6개월밖에 안 준 게 굉장히 아쉽거든요. 실제로 뭐 댓글 조작을 해갖고 문재인이가 당선되도록 도움을 줬다고 하는데 거기에 큰 거래는 김동원하고 김경수하고 오사카 총영사 이거를 가지고 거래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재판에서도 선고 때도 이게 단순하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다루어지고 김경수는 2심에서 무죄가 됐어요, 이게. 그리고 김동훈이는 6개월에다가 집행유예 1년이 된 사건인데, 뭐 기사에 나온 뭐 노회찬한테 5천만 원을 줬다? 사실 뭐 재판에서는 5천만 원이라고 그러는데 김동훈이는 뭐 4천만 원인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2천만 원, 2천만 원. 근데 노회찬의 마누라를 불러갖고 신문해야 되는데 뭐 노회찬 마누라도 나오지도 않고 이거 신문도 제대로 되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김경수의 또 보좌관한테 500만 원 줬다고 하는데 제가 재판에서 봤을 때는 김경수 보좌관한테 500만 원 드루킹이 준 것은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김경수의 보좌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니까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김동원이도 뭐 하도 뭐 만날 때마다 징징대고 뭐 돈이 없다 이렇게 해서 징징대서 뭐 특별한 생각 없이 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제가 내용을 들었을 때는 뭐 그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 이거 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김경수하고 김동원의 거래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두고 거래를 했다는 거예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달라? 아니 처음에는 일본 대사 자리를 달라고 그랬었죠. 그렇게 하면 뭐 이렇게 포털 사이트를 이용해서 문재인한테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 이렇게 한 거였는데 대사 자리를 안 주고 그러니까 김경수 측에서 이 보좌관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럼 오사카 총영사는 어떠나 이렇게 해서 지방선거를 좀 도와달라 2018년도에 지방선거를 도와달라 이렇게 하니까 드루킹 김동원이가 그럼 그것까지는 좀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또 오사카 총영사 자리도 안 주고 나중에는 또 다른 어디였었죠? 다른 영사 자리를 권유를 하니까 그거는 김동원이가 받아들일 수가 없었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선고 때도 마찬가지고 기사에도 보면은 결국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하면서 뭐 간단하게 보좌관한테 준 500만 원, 노회찬한테 준 5천만 원 가지고 기사가 나온 건데 심의 이것은 제가 재판을 본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 선고 내용이 굉장히 불만족스럽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도록 도움을 주는 것도 있거니와 거기에 대해서 대사 자리를 요구를 했고 또 대사가 안 되니까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권유했다는 거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그런 얘기는 쏙 뺐다는 것이 굉장히 아쉽죠. 네, 김경수는 2년을 선고를 항소심에서 받았는데 아직 대법원에서도 선고도 내리지 않고 이렇게 있어요. 뭐 김동훈 씨가 나와서 한동안 좀 조용히 있겠다. 언론에 띄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했다는데 뭐 집행유예가 아직 1년이 남아 있으니까 20일 날 나왔으면 아직 6개월 더 살아야 되고 집행유예 1년이 있으니까 내년 이맘때까지 또 김동원 씨가 선거법 위반으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는 함부로 행동하기는 좀 어렵겠죠. 네, 뭐 3년 동안 안에 있었으니까 뭐 밖에 상황도 좀 봐야 될 것이고 김동원 씨가 안에 있으면서 자기가 했던 행동이 물론 선고 때 재판 때도 얘기를 했어요.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 일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의 좌파들의 성향을 파악을 했겠죠. 그러나 뭐 원래 이 사람이 노빠이였기 때문에 뭐 문재인한테만 배신을 당하고 김경수한테 배신을 당해서 정말 이 사람이 많은 이 사람은 후회를 할는지 뭐 노빠 상태로 계속 그 자세를 유지를 할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재판을 봤을 때 굉장히 놀랬던 것은 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했던 직원들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어느 누구 하나도 드루킹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이 점을 제가 굉장히 관심 있게 보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뭐 그 밑에 있는 직원들도 1년 6개월 형을 다 받았는데 뭐 김동훈이가 3년 만기 살고 나왔으니까 1년 6개월 있으면 벌써 작년 말쯤에 다 나왔겠네요. 하여튼 뭐 저는 김동훈이가 조금 자기가 얼마나 문재인 일을 저 자리에 앉힌 것이 얼마나 이 나라에 잘못된 일을 했는지 좀 깨닫고 우파들을 위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저도 낮에 단디하자 방송을 봤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황당한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지만은 유튜버들이 당 후원하는 방송을 해서 거기에 뭐 몇 프로의 커미션을 당해서 준다 이런 황당한 얘기가 나온 걸 보고 참 우리 공화당을 못살게 구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깜찍한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런 생각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지. 물론 뭐 당에서는 이게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런 건 할 수 없다고 얘기를 아침에 그 최고위원회에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다른 것 가지고도 조 대표님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 당에서 쓰는 돈 문제 가지고는 선거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뭐 정치를 잘 모르니까 뭐 당 후원하는 방송을 하면은 커미션 준다 이런 자체를 상상해 보지를 않았었어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어떤 당인가요? 우리가 만든 당 아니에요? 당에서 돈이 모자라면 우리가 또 후원금을 내야 되고 결국 우리 돈으로 꾸려 나가는 돈인데 거기서 누구한테 뭐를 준다? 이런 거는 상상할 수도 없죠. 뭐 당원이라면 이런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또 당원이 아닌 사람이 뭐 잘못 알고 또는 모함해서 하려고 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바로 반박을 해주고 선거법 관련을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018년도에도 우리가 100억 모기 정당을 하자 이런 캠페인을 해서 뭐 유튜브 방송에서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모함이 좀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할 때도 당에다 후원을 하고 후원한 그 뭐 송금 슬립, 송금증을 그 방송에 보내서 이렇게 읽어주고 하는 거였는데 왜 오해를 했는지 뭐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그걸 가지고 그 유튜브를 엄청 씹어대서 그 유튜브가 그런 방송을 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번에 오늘 같은 경우는 단디하자가 바로 어제 연락을 받고 바로 오늘 방송을 해서 뭐 사퇴 수습은 한 것 같은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자꾸 나오는 것이 우리 공화당을 엄청 무서워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했고 또 단디하자가 재빠르게 대처한 것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지난번에 그 건주 후보가 선거에 나갔을 때 제가 건주 후보를 도와주지는 못했었어요. 예. 뭐 한민호 후보 사무실로 갈까 하다가 전태열 후보 사무실에 가서 뭐 좀 하려고는 했습니다만 제대로 하지를 못했었어요. 제가 가까이 있으면서도 일찍 가지를 못하고 항상 뭐 10시 전후로 해서 갔습니다. 항상 뭐 미안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대다 보면 꼭 이렇게 시간을 놓치게 돼요. 일찍 가서 해줬으면 도와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뭐 여전히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 뭐 건주 후보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고 나서 저한테 들리는 말들이 있었고, 나중에 또 이제 우리 그 나라봉의 김수복 단장도 저한테 제가 돈을 받았냐고 이렇게 묻는 게 있었어요. 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제가 놀라지는 않았는데, 제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후보자들은 아침 6시부터 뛰어요. 그런데 뭐 우리 당원들이 가서 다 도와주는데, 자원봉사자들, 당원들은 그렇게 6시부터 나가서 하지를 못했었어요. 뭐 저도 물론 못했었고. 그런데 후보자들은 일찍 나가서 뭐 지역을 돌고 있는데, 그러나 또 혼자 돌기는 그러니까 또 선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을 써요. 그럴 때는 뭐 우리 당원들한테 자원봉사자들이라 차마 그렇게 6시부터 오라는 얘기를 못하고 뭐 돈을 쓰면서 그렇게 일을 하는 사람들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그래서 뭐 약간의 뭐 들어온 후원금 가지고 그렇게 또 쓰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뭐 돈을 받고 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의무감에 또 그 당시에 선거 때에는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 6시부터 가서 후보자들하고 같이 돌았을 텐데, 뭐 저는 자원봉사자이기도 했고 또 뭐 아침에 꿈을 대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하지를 못해서 그렇게 가지를 못했는데, 제가 또 뭐 설사 6시 돼서 나갔다고 해도 제가 그 돈은 받을 수가 없겠죠. 저희는 우리 당에서 누구라도 후보로 나가주면 너무나 고맙고, 또 우리가 다 후원을 해서 선거를 치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어떻게 받겠어요. 그러나 또 멀리서 오신 분들은 또 뭐 그간에 그런 뭐 교통비라든가 어떤 수고비를 약간의 또 준다고 해도 저는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지만은 제 자신은 그러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제가 김수복 단장한테 우리가 당에 후원을 하면 했지, 또 후보자들한테 후원을 하면 했지 어떻게 그 돈을 받겠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물론 그렇게 돈을 받고 하는 그런 그 선거체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뭐 돈을 받고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돈을 줬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뭐 비난한다든가 뭐 잘못을 했다든가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게 설사 당원이라고 해도 그런 정도의 배려는 해주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설사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좀 더 이해를 하고 뭐 저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그걸 가지고 누구한테 돈을 줬니 안 줬니 뭐 받았니 안 받았니 이렇게 비난했다는 것은 참 좋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설사 만약에 저 자신이라면 제가 그때 돈을 받았다고 해도 저는 그걸 다시 뭐 당비라든가 후원으로 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을 할 때는 좀 조심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18년에도 우리가 배국목이 정당을 하자 이런 말들이 있었고, 그래서 좀 우리가 좀 노력은 하긴 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성과를 거두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선거가 끝나고 나서 또 제가 또 말씀을 드렸었죠. 우리 배국목이 정당을 또 하자. 그러면서 그 코로나 관련으로 지원받은 거 가지고 이거를 당에다 다 후원을 하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동안 뭐 캠페인이 좀 있었죠. 뭐 저는 한 번밖에 못 했지만은 또 다른 유튜브들이 계속해서 했고, 그런데 지난번 3월 1일 날 저희가 뭐 3월 1일 다 행사가 있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밖으로 나가는 걸 준비를 하다가 어떻게 하다가 봉주루 방송을 보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거기 실시간 댓글에 어느 한 사람이 우리 공화당은 100억을 모아서 어디다 쓴다 이렇게 올라온 게 있었어요. 제가 너무나 기가 막혀갖고 나가는 걸 준비를 하고 있다가 거기 댓글을 좀 달았었어요. 100억 모으기 정당하자고 나도 주장을 했었는데, 캠페인에 참가를 했었는데 어떤 미친놈이 개지랄해서 1억도 못 모았다, 제가 이렇게 댓글을 달았었어요. 그러고 나서 댓글을 몇 개 좀 달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어도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꼭 우리가 100억을 모은 것처럼 그렇게 댓글 달면서 아주 궁금해하면서
뭐 이렇게 장난하듯이 비난하듯이 한 게 아니고 진짜 궁금해서 했던 그런 댓글이었었어요. 그랬는데 그런 말을 진실을 믿고 퍼뜨리고 참 그런 인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단디가 바로 조치를 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유튜브들이 우리 공화당의 유튜브들이 이런 거를 계속하면은 또 당원들이 또 잘못 알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우리 당을 또 비난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입방아를 찔 수도 있고 또 다른 유튜브들이 열심히 또 뭐 이런 걸 할 수도 있을 테고 그러면서 돈을 왜 안 주냐고 또 나와서 비난할 수도 있을 테고 참 여러 가지 인간들이 많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죠. 예. 하여튼 아닌 것은 아니라고 재빨리 알려줘야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오늘 단디가 그런 일에 대해서 조치를 잘 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유튜브를 하기보다 사실 뭐 유튜브를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2016년, 2017년들은 정말 유튜브에 대해서 막 절절했었죠.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 유튜브에서 저는 많이 실망을 하고 우리가 아마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를 했던 건 아니었잖아요. 너무나 쓸데없이 유튜브들끼리 비난을 하고 뭐 비난하는 걸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거에서도 별로 저는 공감을 하지도 않고 그리고 뭐 대체로 뭐 뉴스 읽어주는 뉴스 평론하는 것 같은데 뭐 평론이 뭐 다 자기 주관적인 거죠. 맞을 수는 없겠죠. 더구나 우리가 탄핵 사태 봤을 때 우리가 그래도 우리보다 낫다고 생각했던 평론가들이라든가 뭐 전문가들 우리보다 전혀 판단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그런 거를 그렇게 물론 보기는 해요. 하긴 하는데 꼭 그렇게 뭐 봐야 된다는 생각은 하진 않지만 그래도 유튜브를 좀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대체로 뭐 글을 읽는다든가 남이 유튜브를 보는데 더 시간을 많이 보내고 제가 또 뭐 유튜브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오정찬 기자가 그 천만이 무죄 석방 서명 이거를 하게 된 것을 좀 글로 좀 써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사실 이거는 그 전에 오정찬 기자가 우리의 활동을 언론사들이 써주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기사를 써서 언론사에 보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한번 글로 써봤더니 또 뭐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내버려 뒀더니 나중에 또 오 기자하고 또 연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천만의 무죄 석방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글로 좀 써달라 이렇게 해서 했는데 자료가 좀 많이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자료를 하여튼 뭐 여기저기 인터넷도 뒤지고 찾고 또 제가 공카에 올려서 그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좀 알려달라 이렇게 했는데 아무 글이 올라오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자료를 찾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마침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막 뒤지다 보니까 2017년부터 여기저기서 집회 다니면서 모아뒀던 자료들이 아주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자료가 있어서 제가 그 글을 다 완성을 했어요. 그때 자료들을 보고 저장을 제대로 안 해놓고 뭐 저장을 해도 제대로 또 기억이 안 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막상 어떤 역사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하니까 자료가 충분히 정리를 안 해놨다는 것을 많이 느꼈어요. 예, 그랬는데 하여튼 뭐 천만의 무죄 석방 운동 이것을 하게 된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찾아왔기 때문에 굉장히 다행스러웠어요. 또 하나 그 2017년 3월 10일 그때 박 대통령 탄핵 되시던 날에 또 자료가 좀 필요했었어요. 저도 사진을 많이 찍은데 폴더 하나가 날라가서 그런지 하여튼 뭐 제가 원하는 자료가 좀 없어서 굉장히 고심을 했었어요. 자료를 여기저기 찾아봐도 제가 원하는 자료가 나오질 않고 있어서 하여튼 마지막까지 제가 원하는 자료가 다 나오질 않았었어요. 제가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고민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일요일날 이것도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2017년 작년에
자유호국단이 3월 10일 날 올려놓은 자료 유튜브를 하나 보게 됐는데 그 유튜브에 제가 원하던 자료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이 참 제가 원하는 자료를 찾았다 해서 어제는 참 보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많이 보는 것이 그렇게 시간 낭비는 아니었다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제가 찾던 자료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또 마지막 또 다른 글 하나를 완성을 시켜서 네, 오정찬 기자한테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제가 남의 유튜브를 본다든가 또 글을 많이 읽으면서 저 나름대로 저는 또 뭐 시간을 또 보람있게 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뭐 4년, 5년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데 뭐 느낌인지 모르지만 사실 작년 선거 때 선거 이후로 아니면 선거 때 참 좋은 기회를 잊어버렸다는 그 아쉬움이 많이 들어요. 작년에 김문수가 오게 되고 그 강함 없는 세력들이 사실 뭉쳐서 우리가 비례대표로 나갔었으면 최소한 우리가 3%는 못 얻었겠냐. 그러면 국회의원 최소한 몇 명을 못 얻었겠냐. 이런 후회가 드는데 기어이 김문수를 그렇게 등신으로 만들었던 그 인간들이 뭐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뭐 지금 1년 지나고 나서 지금 보면은 존재 가치도 없는 그런 꼬라지가 돼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때 좀 제대로 정신 차리고 우리 공화당하고 힘을 합쳐서 태극기 세력들이 다 뭉쳐서 비례대표를 냈었다면 최소한 그래도 몇 명의 국회의원들을 만들 수 있었고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당을 저 모양으로 놔두진 않았을 텐데 참 무기력한 상태가 돼버렸었어요. 그랬더니 국민의힘당이 하는 꼬라지를 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몇 사람들이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정당을 만들었는데 뭐 우리한테는 큰 소리 쳤지만은 뭐 그렇게 원하는 성과가 되지는 않죠. 그게 쉽지는 않죠.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다 하고 우리가 견뎌왔는데 그나마 우리는 박 대통령의 탄핵이란 전부 다 공통으로 분노한 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많은 시련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는데 뭐 그 국민의힘당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창당한 그런 분들은 구심점이 우리처럼 그렇게 센 것 같지는 않아서 걱정을 했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저는 어쨌든 국민의힘당은 도저히 뭐 야당을 아니면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서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거는 저는 동의를 했고 누구라도 빨리 새로운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공화당 혼자만으로서 비난을 너무 많이 받아왔고 우리 혼자만으로서 싸우기에는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국민의힘당을 쳐부시지 사람들이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 시민단체든 정당이든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뭐 작년 말부터 생긴다 하더니 뭐 제가 기대하는 수준은 되진 않았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지난번 3월 6일 정규재 씨가 부산에서 창당을 하고 또 고용주 변호사의 당하고 같이 합쳤는데 거기 이해범은 같이 하지 않았었어요. 뭐 그 사람은 자기는 시민단체를 남겠다 이렇게 해서 같이 하진 않았는데 고용주 변호사 쪽이든 정규재 쪽이든 이해범 쪽이든 세 개가 전부 다 성격이 다르죠. 예. 그랬는데 뭐 이범 씨 쪽에서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인들이니까 뭐 같이 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합쳤어야 하는데 이런 생각을 하지만은 뭐 너무나 성격들이 다르기 때문에 하질 못했고 고용주 변호사 쪽이야 뭐 그쪽이야 뭐 정강홍 쪽 그 사람들이고 뭐 정규재 씨도 마찬가지로 정강홍 쪽 사람이랑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뭐 두 쪽에서 합치는 거는 그렇게 어렵 거라 생각은 안 했었어요. 정규재 씨가 일찌감치 부산에 내려가서 부산 시장 후보로 나서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그
정유재 씨 유튜브를 보면 많이 안쓰럽죠. 혼자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사실 제가 정유재 씨한테 몇 번 카톡을 보냈어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제가 지금 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비난하고 싶지는 않고 김대호 씨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던 김대호 씨가 19일날 포기를 했어요. 안 그래도 그 금요일날 목요일날이었나요? 목요일날 페넨마이크인가 어디에서 내일 김대호 씨가 중요한 발표를 한다 이렇게 해서 예상은 했었어요. 그랬는데 뭐 금요일날 그렇게 했나 봐요. 근데 제가 기사를 검색해도 전혀 나오질 않았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검색이 안 될 수가 있나? 응? 뭐 본인 스스로도 활동을 하는 것 같지도 않았었어요. 예, 그랬는데 뭐 사퇴했다는 얘기도 없어서 자세한 거는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톡방을 보다가 사퇴의 변을 봤는데 뭐 길게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길게 얘기를 써놨는데 뭐 그 서울시장 후보로 나간다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뭐 저도 이해는 해요. 당장 뭐 표가 뭐 어떻게 나올 거라는 거 다 예상할 수 있는 건데 뭐 거기 기타금 5천만 원을 내고 하기는 참 어렵겠죠. 그게 쉬운 게 아니고 뭐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에 어떻게든 당원들이 뭐 일심을 해서 기타금까지도 우리가 내주도록 하겠지만은 뭐 그 자유민주당 뭐 하여튼 뭐 고영주 씨하고 합쳤다고 해도 그 당에서 그거를 내줄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이 5천만 원 내고 하기에는 뭐 뻔한 결과에 대해서 쉽진 않았을 거라 이해는 하지만은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뭐 어쨌든 저는 국민의 진당을 찍고 싶은 마음은 없으니까요. 김대호 씨나 정규대 씨가 나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제가 2017년도부터 조은진 후보가 대통령이 안 될 걸 알지만은 그래도 조은진 후보를 찍어서 그 받는 표가 굉장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100만 표, 150표가 나왔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국민의 진당을 쳐부시고 새로운 진정한 보수 우파 정당이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에 의미를 주려면 김대호 씨나 정규재 씨가 표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지금 예상으로 보면 LH 사건 때문에 뭐 민주당이 패배할 가능성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덕분에 뭐 국민의 진당 후보들이 뭐 당선될 확률은 뭐 날마다 좀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뭐 오늘까지 보면은 뭐 이길 확률이 많아졌죠.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사실 뭐 정규재 씨가 5% 정도 얻는다고 해서 국민의 진당 후보가 박형준이가 낙선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당선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정규재 씨가 부산에서 5%나 이상의 표를 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규재 씨가 정말 형편없는 표를 얻는다면은 정말 태극기 세력 우리하고 또 같이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힘이 좀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서울에서 김대호 씨도 나와서 또 정규재 씨가 부산에 나와서 웬만큼 표를 얻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불만이 많고 정규재 씨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은데 지금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정규재 씨한테 여러 번 카톡을 보내고 나서 저도 뭐 좀 심한 것 같아서 제가 카톡방을 열어보지 못하고 뭐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분한테 내가 또 이런 심한 얘기를 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카톡방을 열어보지를 못했습니다. 뭐 여전히 하여튼 지금은 말하지 않겠고 선거가 끝난 후에 제가 정규재 씨한테 할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호 씨는 뭐 사퇴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고 뭐 서울에 있는 후보는 저는 뭐 전혀 뭐 마음 가는 후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산에서는 저는 정규재 씨가 5% 아니면 10%라면 더 좋겠죠. 이런 엄청난 지지를 받아서 태극기하고 합칠 수 있는 뭐 어쨌든 정규재 씨가 지금까지 말하면 국민의 진당은 없애야 된다. 뭐 우리가 2017년도부터 해왔던 말을 이제서야 이제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가 합치면은
우리가 같이 세력을 모은다면 정규재 씨 쪽, 뭐 고영주 씨 쪽하고 하면 했지 우파라고 해서 우리가 국민의 진당하고 같이 할 일은 저는 없을 테니까요. 물론 뭐 저는 정규재 씨 쪽이나 고영주 쪽이나 뭐 같은 당이긴 한데 자유민주당 쪽하고 합칠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연합은 하면 하겠지 저는 절대로 합칠 일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생각하는 게 너무나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뭐 국민의 진당하고는 또 다르게 다른 생각이지만 그러면서 보면서 정규재 씨마저 정규재 씨라도 부산에서 포기를 하지 않고 끝까지 완주해 주기를 바랍니다. 근데 서울에서 보는 자유민주당의 어떤 활동이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뭐 정규재 씨 혼자 부산에서 고전분투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우리가 정당 만들었다고 해서 2007년도부터 우리를 그렇게 비난했던 그 사람들은 정당을 만들어서 꾸려나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겪어보면 알겠죠. 네. 뭐 김대호 씨도 마찬가지로 자기 뭐 변을 하면서 야당이 뭐 단일화하는데 힘을 보태겠다? 저는 별로 그게 의미가 없다고 봐요. 뭐 선거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어쨌든 후보로 나가서 뭐 한마디를 하든 두마디를 하든 국민의 진당이 왜 안 된다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뭐 일찍 사퇴를 해서 뭐 단일화 힘을 보태겠다? 굉장히 의미 없는 변이죠. 하여튼 뭐 저는 제가 봤을 때 뭐 돈이 좀 아깝겠죠. 네, 그 뭐 쉬운 게 아니니까 뭐 별로 이해는 하지만은 참 아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호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비바람 찬릿을 맞으며 무더위 강추위 무릅쓰고 거리와 강장에서 투쟁해온 자유보수 우파 애국 세력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조직화에는 실패. 뭐 여기에 보면 다분히 우리 공화당은 아닌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 사람들이 해온 말로 보면은 우리 공화당을 염두에 둔 적은 없으니까요. 여기에 대한 더 많은 얘기 또 제가 지금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얘기는 선거가 끝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을 만들어서 뭐 그동안 우리 공화당을 많이 이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 공화당을 비난해왔던 사람들은 이제 겪어보시면 알 거예요. 네, 여기에 보면은 자기네들끼리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결국 뭐 김대호 씨가 뭐 사퇴를 했다고 그러는데 뭐 개인적으로는 돈이 좀 아쉬웠을 테고 또 뭐 공적으로 보면은 의견 단일화 고영주 변호사 쪽하고 정규재 씨가 하는 쪽하고 합쳐서 자유민주당을 만들었지만은 그 속에서도 의견 일치가 되지 않아서 아마 결국은 후보를 사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여튼 이번 선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전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뭐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국민의 진당이 존재를 할지 거기에 대해서도 의문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오늘 보면은 뭐 윤석열의 지지율 어떻다 저떻다 하는데 저는 뭐 별로 거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질 않아요. 제가 2016년 12월 26일 날 미국을 갔어요. 그때에 제가 시간이 오랜만에 났기 때문에 좀 편안하게 미국을 여행하자. 그래서 그것은 오래전에 제가 계획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뭐 계획한 대로 26일 날 12월 26일 날 제가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 있다가 1월 2일 날 제가 유엔에 이제 여행을 가려고 유엔에 들어가려고 그 들어가는 출입구에 그 명찰을 받게 됐었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그 이제 가방을 이렇게 체크인하는 그때 그 유엔 직원이 저보고 안녕하세요라고 한국말로 인사를 했었어요. 그때 갑자기 그렇구나 유엔 총장이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로 인사를 하는구나 하고 또 저도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랬는데 그분이 저한테 그 체크인할 때 그 미국 사람 2명이 저보고 반기문 씨가 한국 돌아가서 대통령 선거에 나갈 거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반기문 씨가 만일에 대통령 후보에 나온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이력을 완전히 망칠 거다. 제가 이렇게 대답을 했었어요. 2016년도에 박 대통령 사건이 터질 때 반기문 입을 꽉 쳐닫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2017년 1월 2일 날 반기문은 선거에 나오면은 완전히 개망신 당할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1월 15일 중순경에 반기문이 돌아와서 어떻게 됐나요? 반기문은 저보다 자신을 더 모르고 한국 정치 상황을 더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뭐 윤석열에 대한 거 저는 별로 대단한 거라고 보진 않아요. 예. 지금은 물거품이고 또 그리고 뭐 이 사람이 뭐가 아니 윤석열이가 뭐 정치를 할 정도로 무슨 역량이 있나요? 검찰에 있을 때 이 사람이 뭐 한 거 있었어요? 뭐 이 사람이 나와서 한 거 검찰 나오자마자 이 사람이 한 거 무슨 도사를 찾아갔다 무슨 중을 찾아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아니 뭐 한국이 기독교인들은 뭘 하나요? 박 대통령 탄핵 때는 오방색이니 뭐 구슬했니 해갖고 온 난리를 치고 박 대통령을 그렇게 내쫓더니 아니 윤석열이가 뭐 중을 찾아가고 도사를 찾아가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무 얘기가 없나 봐요. 그래도 윤석열을 지지한다고 이렇게 난리를 치나 봐요. 네, 뭐 선거가 지나고 나서 국민의 진당하고 윤석열하고 끌어들일지 쪼개질지 뭐 이렇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해요. 뭐 안철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안철수가 서울시장이 되고 거기에 윤석열을 덧붙여갖고 뭐 제3당을 나가고 국민의당을 뭐 쪼개지게 하자 뭐 이런 시나리오나 아니면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뭐 모르긴 하겠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어쨌든 저는 윤석열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는 안 하지만은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윤석열 같은 인간이라도 끌어당겨서 무슨 대권을 후보를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알 수가 없죠. 두고 보죠. 하여튼 저는 뭐 우리 공화당은 우리가 4년 5년 동안 밀어왔던 후보자가 있으니까 누구든지 조은진 대표하고 괴로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인데 그러니까 뭐 우리는 후보가 있는 당이고 우리는 여기서 뭐 하나도 흔들림이 없고 앞으로 다른 야당이라는 인간들은 얼마든지 변수가 있겠죠. 이럴 때에 정말 국민의 진당은 안 되겠다. 국민의 진당을 깨부시자 하는 이 사람들만이라도 뭉쳐갖고 국민의 진당 아니면 어떤 다른 당에 대한 대항력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고영주 씨나 정유재 씨나 당은 만들어 놓고 또 윤석열한테 몰려갈지 않을지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뭐 윤석열의 40% 이거는 전혀 겁날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체를 알게 되면 윤석열의 거품이 꺼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도리어 요즘에 이렇게 보면서 왜 국회의원 몇 선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힘을 못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지난번에 그 마포 포럼 갔을 때도 어떤 놈한테 창피하지 않냐고 3선 4선 하고 한 주제에 무슨 진중권 같은 인간 불려갖고 무슨 알려주십시오. 앞날을 알려주세요 하는 그런 강의를 듣고 앉았냐고요. 예, 그랬는데 제가 보면은 그래도 그나마 좀 쓸만한 국회의원은 곽상도 의원인 것 같아요. 그나마 제일 열심히 문재인한테 물고 늘어지는 국회의원이 곽상도 의원인 것 같은데 왜 이 사람이 주목을 못 받는지 모르겠어요. 네. 하여튼 선거 후에 아주 재미난 일들이 많이 생길 것 같은데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중심 잃지 않고 우리가 하던 일을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서명대 나가면 그 거리에 있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많이 듣고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 그 마포 서명대 하시는 분이 어떤 한 40대 된 분이 와서 조은진 대표가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가장 훌륭한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다는 말을 듣고 우리가 이렇게 해서 이제 거리에 나와야 되고 이게 거리에 진실의 말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도 박 대통령이 나오시면은 충분히 힘을 보태겠다 이렇게 또 말씀하시는 분이 있었었고 또 어떤 분은 더불어민주당인데 우리 공화당이 또 가입하려는 사람도 있었고 또 그분이 생각하는 게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거랑 너무나 똑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었어요. 뭐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의 당직을 두고 있었지만은 생각하는 거는 우리 공화당이 생각하는 거랑 똑같았었어요.
하여튼 그래서 뭐 우리 공화당을 지지해주는 여러분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뭐 시간이 걸리겠지만은 결국은 진실은 밝혀질 테고 우리 공화당이 하는 길이 정말 옳고 바른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흩어지지 말고 약한 마음 먹지 말고 우리가 이긴다는 각오로 우리가 할 일을 해나가면 분명히 우리한테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